이것은 아무도 믿지 못할 이야기. 초등학교 때 키웠던 동물 강아지 이름은 바람이 다른 동네 강아지한테 물려 죽었지. 이것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 못 먹는 음식은? 홍어. 중학교 때 먹고 토한 후 입에도 못 대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살면서 가장 쪽팔렸던 기억은? 대학교 여름밤 짝사랑했던 여자친구 집 앞에 숨어서 창문 너머로 몰래 훔쳐보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조서 쓰고 빌어서 겨우 풀려난 사건. 이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야기. 저 문 너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 무서운 이야기. 내가 그놈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며칠 전의 일이다. 아, 어디 간 거야? 분명히 꽂아놓고 나가는데. 응? 예,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문 너머에서 똑똑히 들려오는 내 목소리. 침착하게 발소리를 죽이며 뒷걸음질 쳤다. 아, 조대 업무 확인했습니다. 579. 579? 579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고객 중 하나다. 저건 누구지? 몰려드는 위화감과 스며드는 공포감이 숨통을 옥죄었다.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단어 하나. 도플갱어. 나와 똑같이 생긴, 아니 그저 똑같이 나인 존재. 자신의 도플갱어를 마주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한다.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누구세요? 또다시 확인하는 내 목소리. 내가 누구냐고? 이것이 저놈과의 나의 첫 대면, 아니 대치였다. 그 후 며칠간 서로를 부정하기 위한 검증과 못 먹는 음식은 서로를 인정하기 위한 검증이 살면서 가장 쪽팔렸던 기억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체념이라는 시간을 거쳐 결국 현실 같지 않은 이 현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말해. 우리 이름 하나로 교통했어. 번호 저장해둬. 우리 이름이라니. 이것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저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자. 물을 필요 없어. 내일 보냈으니 확인해. 나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저놈은 내가 뭘 물을지 다 안다. 넌 나이자 곧 너이며 또 나니까. 하나, 침대방은 내 방으로 하고 창고방은 네 방으로 한다. 둘, 서로의 방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하지 않는다. 셋, 짝수 시간에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넷, 홀수 시간은 네 시간이다. 내가 생각했던 방안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름이라 뭘로 조정해야 하지? 이것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내 집을 뺏길 수 없어 시작된 이 기묘한 동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수입은 그대로, 지출은 2배인 것, 편집증 환자처럼 늘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수로라도 서로 마주치게 될 경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내 본능이 끊임없이 일깨우고 또 경고한다는 것이다. 늘 긴장과 피로에 치든 하루하루에 신경은 늘 날카로워져 있었고 날 점점 극단으로 몰고 갔다. 아니, 혹시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정신분열 환자 마냥 가공의 인물을 만든 게 아닐까? 사실 저 문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닐까? 미쳐버린 내가 환청을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열어볼까? 확 그냥 열어버릴까? 안 된다. 못한다.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피곤하다. 너무 조금만 방심하면 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아. 이대로 이렇게 계속 함께 지낼 수는 없다. 그냥 죽여버려? 저놈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나? 놈은 그저 나의 클론일 뿐인 거잖아. 확 그냥 죽여버려? 그 순간 불현듯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 저놈도 아마 지금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주치면 안 되는 막연한 공포감을 넘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선명한 위기감이 몰려왔다.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죽여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질식시키거나 불태우거나 독살하거나 성공할 확률은 없다. 저런 방법들을 떠올린 순간 그에 대한 대비 또한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면 놈도 생각하고 놈이 생각하면 나 또한 생각한다. 모조리 사라졌다. 흉기가 될 만한 물건들이 쓸어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분명 나가는 소리도 들었는데 다시 몰래 들어와 주방을 뒤지고 있다. 실수했다. 그때 모조리 숨겼어야 하는데. 이제는 내 추측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놈의 존재가 너무 두렵다. 답은 없었다. 서비스 종은? 놈은 본격적으로 내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1분, 1초라도 더 머물다가는 진짜로 미쳐 돌아버릴 것만 같다. 이제 그만 놈의 승리를 인정하고 떠나자. 저놈은 대체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거지? 어차피 둘 중 하나는 나가야 끝나는 상황이니까 내가 나갈게. 저놈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일단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일본을 생각하고 있어. 여권도와 만들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넌 며칠만 집안에 있어. 지금껏 숨도 못 쉴 정도로 날 몰아붙였으면서. 내일 밤 11시에 신분증 등등 퀵서비스로 보낼 테니까 꼭 받고. 느닷없이 다 포기하고 떠나겠다고? 대체 무슨 쿵쿵이가 있는 거지? 일단은 확인해보기로 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온종일 집안을 탐색했지만 의심할 만한 것은 안 보였다. 하지만 대체 무슨 속셈일까?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날 해야 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 될 리가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 날 신고해서 빵에 집어넣는 건 역시 말도 안 된다. 최악의 경우 그놈을 신고하는 역공을 펼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내가 생각 못한다면 그놈 역시 생각해내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아니면 혹시 정말 포기하고 나간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닐까? 어쩌면 정말로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양보한 건 아닐까? 내일 밤 11시에 신분증 등등 퀵서비스로 보낼 테니까 꼭 받고. 퀵서비스? 굳이 한밤중에 퀵서비스를 보내 돌려주겠다고? 퀵서비스가 아니라 청부업자를 부른 거겠지. 내가 이 정도로 간파 못할 거라 생각했다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래, 열어라. 사정없이 퍼부어줄 테니 와라. 와라! 아니, 네가 왜? 드디어 해치웠다. 몇 주 전 일이다. 동네 슈퍼에 잠시 다녀와서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신데요? 침입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놀라 경찰을 부르려 했건만 괴이한 것은 내 목소리와 같았다는 것. 바로 경찰서로 뛰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일 테다. 하지만 너무나 비일반적이게도 저놈들은 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완벽히 마치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난 그런 것들을 도플갱어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놈들도 나름 분주해 보였다.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을 확인했고 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들의 메일을 훔쳐보며 어느 놈도 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건 오히려 다행이었다. 어떻게든 두 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니까. 놈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을 거라는 내 생각이 맞았다. 이들 사이에도 의심과 긴장이 싹트고 있었고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은 분명했다. 합리적인 합의,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추리,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할 상태로 만드는 것. 더욱 의심해라. 더욱 경계해라. 그리고 더욱 공포에 떨어라. 네. 둘 다 없애려고. 예상은 적중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괴물들에게 아주 어울리는 최후를 마련해주는 일. 어느 놈이 먼저 이 메일을 읽든 상관없다. 여유롭게 또 다른 놈을 위한 메일을 보내면 되니까. 어떤 의심을 갖든 어떤 대비를 하든 상관없다. 서로의 앞에 나타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저 절대적이며 치명적인 맹신을 역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계획의 정수인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믿지 못할 이야기. 이것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 이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야기. 저 문 너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 무서운 이야기.